네, 개강 시즌인데요. 가장 궁금한 곳은 바로 의대입니다. 의대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변인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겸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성근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의대는 개강을 빨리 하던데 이미 개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본과 3학년, 4학년은 개강을 했어야 합니다. 네. 1월 달에 개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3월 4일 개강으로 다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3월 4일 그래요. 자, 휴학 중인 의대생들 복귀를 얼마나 할 것인가가 일단 좀 관심사인데 네. 매우 저조하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2월 달이 또 휴학계를 내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휴학계를 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대신 저희가 휴학을 하는 거는 그 승인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승인은 안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또 하나 신입생들 있잖아요. 네. 이 신입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또 집단 휴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신입생들이 휴학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저희가 알기로는 두 대학 말고는 없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휴학을 승인하는 그런 학칙 개정 절차가 있었는데 네. 아마도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그런 학칙 개정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등록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무튼 학칙상으로는 휴학 못하고 일단 수업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준비돼 있습니까? 시설이라든지 그 교수 인력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개 많게는 4배까지 지금 증원이 된 상태인데요. 네. 의평원이라는 조직에서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했고 1월 한 달 동안 30개 대학을 직접 나가서 방문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3개 의과대학은 일단 그 불인증 유예라는 판정을 받았죠. 불인증 유예는 어떤 판정입니까? 네, 일단 불인증을 바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불인증을 일단 1년 유예한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나가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불인증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나머지 대학들이 다 준비가 잘 돼 있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대학들이 열심히 준비는 해주셨지만 이게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라는 게 결과물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고 그러면 준비는 돼 있군요라고 저희가 동그라미는 칠 수 있겠지만 이게 1년의 강의가 끝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6년 동안의 이 교육을 하려면 나중에 병원 임상 실습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 실습 나갔을 때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건 각 대학별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준비가 좀 미흡한 곳들이 꽤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뉴스로 접했는데 일단 의대생 같은 경우 특히나 실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실습 설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5명이 한 조가 돼서 실습을 하던 걸 7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교육의 질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까? 네, 일단 실습이라는 게 특히 예과, 본과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회복 실습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인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가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6, 7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야 될 텐데 심한 경우에는 지금 20명이 한 조 이렇게 돼야 될 위험성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위에서 구경만 하고 끝나게 될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병원 나중에 본과 3학년 이후에 나가는 병원 임상 실습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를 직접 경험하고 내가 그 처치에 참여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병원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수님들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환자 수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험치가 갑자기 정원이 3배, 4배가 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습이 아니라 견학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은 과제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뭐 그 좋든 싫든 상황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게 저희로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새 입시가 시작되기 전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 용산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도 열심히 법안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와도 대화를 하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마땅하게 정답이라고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저희도 제일 답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기초로 한다면 신규 네. 전공의 배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재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인턴 배출 같은 경우는 아마 군 제대, 공보위 제대하는 인원 극히 일부 정도가 저희가 한 200~300명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공의도 마찬가지 숫자밖에는 작년에 인턴 수료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한 3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을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어허.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되고는 있지만 예.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서 답을 받은 다음에 복귀할 때 어떤 절차를 도와줘야 이게 특혜가 될 텐데 네. 사실은 결론을 안 만들어 놓고 복귀할 길만 열어놓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특혜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네. 어떤 절차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파가 결국은 이제 병원으로까지 가서 미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어느 정도 뭐 익숙해진 면도 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교수들이 많이 지쳤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부분의 병원에서 야간 응급실 진료는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볼 수 있는 환자들은 뭐 병원에 원래 다니시던 분들, 뭐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에 있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 실제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도 경계를 넘어서 환자분들이 전원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지금도. 네. 근데 뭐 한쪽에서는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오는 건 많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네. 평가되는데 이건 물정 모르는 소리인가요? 아무래도 가봐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아지면서 예. 네, 대학병원으로 밤에는 잘 안 오시고 동네 근처에는 2차 병원으로 가시고 예. 우스갯소리로 강제로 병원에 그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이 되고 있다 이런 말 할 정도인데요. 네. 실제로는 그 환자분들이 밤에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의 증상을 가지고 경증, 중증을 따질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좀 작은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이 가진다 경우에는 네. 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결국은 이게 뭐 최근에는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일단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후 지금 정부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네, 일단은 사실은 그 전에라도 뭔가 좋은 방안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두 학번이 합쳐져서 교육이 되는 문제가 이게 단순하게 6년 교육이 끝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네네.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이라든지 전문의가 된 다음의 문제라든지 계속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이 되시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내년에 의과대 학생들을 뽑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근 가톨릭대 여의도 상무병원 교수였습니다.